위대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강력한 기상과 불패의 위력, 창창한 미래가 비껴있는 우리나라 국장에는 저국의 융성본영과 후손만대 행복을 위한 만년 토대를 마련해 주신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과 로고가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국장이라고 하면 해당 국가의 사명을 치환하고 있는 공식적인 표장입니다. 그래서 국장에 형상되는 그림 하나하나는 다 그 나라의 모습과 지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파분자들은 국장의 모양과 테두리는 동그랗게 그려하고 벼이삭 테두리는 놓지 말아야 한다느니, 특히는 경복궁을 그려놓아야 조선적인 특성이 살아난다느니 뭐니 하는 따위에 이런 그 잡소리들을 제쳤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창작가들에게 우리나라가 부강 발전하고 문명한 나라로 전변될 희망한 전망을 보여줄 수 있는 국장, 또 우리 인민 누구나 다 좋아하고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훌륭한 국장을 그려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길에 빛나는 혁명 전통과 찬란한 조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오각별을 새겨놓을 때 대한 문제, 또 전기화를 반영해서 수력 발전소를 그려놓을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당시 우리 일꾼들이 고심하면서도 그 해결방들을 찾지 못하고 있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간곡히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우리의 국장이었습니다. 1948년 9월 8일 최고민의 제1차 5.16 회의에서는 공화국 헌법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헌법 낭독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크나큰 감격과 흥분 속에 만장의 대의원들 앞에서 지난날 일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유린당해온 우리 인민이 오늘은 나라의 주인이 돼서 자기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었다고,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표시하는 국장과 국기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오보일 수령님께서는 우리 국장과 국기는 새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인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뿐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 국장과 국기는 번영하는 우리 조국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라고 궁지 높이 언명하셨습니다. 사회주의 강국으로 고연히 솟아빛날 휘황한 앞날과 대대선선 누려갈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국장에 새겨놓은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어 자주 자립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조국이 걸어온 지난 10년간의 발전 행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국 염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위대한 격동의 나날들로 빛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지난 10년간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 정책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 국장에 형상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구상하시고 염원하시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는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 위에 우리 국장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염원이 세계를 널려오는 기적들로 아로 새겨지게 되었고, 바로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의 국장이 더욱 웅장하고 장엄하게 세계의 빛을 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필승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를 악척같이 다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국토환경보호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에 우리가 치산치수 10년 전망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5년 동안에 끝내겠다는 이런 확고한 결심을 다시 가지고 새롭게 분발해서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국가를 위한 사업, 우리 후대들을 위한 사업과 직결되어 있다는 이런 마음들을 안고 우리 국토관리부문 일꾼들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전 세민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송에서는 5개년 동안에 강하천 정리를 무조건 끝내기 위한 계획들을 작성하고 그 계획 수행을 위해서 이제 그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 또 그에 상응하게 필요한 노력, 자재, 설비 보장 등 구체적인 작전안들을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항해북도, 항해남도를 비롯해서 이제 거의 모든 도시군들에서 가을철 국토관리 청동원 사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올해 가을철 국토관리 청동원 사업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많은 시군들에서 강하천 정리 사업을 전문화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데 뭐를 받고 설계를 선행시키고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앞으로 이제 그 어떤 큰 무리들이 닥쳐도 피해를 막을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송천군, 평안북도 은산군, 평안남도 덕천시를 비롯해서 첫 시작부터 잡다리를 단단히 하고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라선시에서는 전망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 밑에 제방송토와 장석공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라선시 두만강 건설 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중기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는 데 힘을 넣어서 맡은 공사 과제 수행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개성시에서도 국토관리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현실적인 대책과 실행 계획을 종합히 수립하고 완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박연지구, 삼고지구, 그다음에 송악산지구, 진해상지구를 비롯해서 6개 대상들의 중점을 두고 사방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구간은 해발고가 300m하고 이 물 연성 길이가 1000m 남아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장마철에 50mm가 비만 와도 이 구간에는 초당 14리터밖에 물량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박연이 들어가는 도로가 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하천에 있는 돌들을 몽땅 수집에다가 기술망의 공사, 모래점의 공사를 진행해서 옆에 혼막엔 위치가 허러지지 않게끔 다시 재작하지 않게끔 우리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번에. 벽성군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빨리 자라면서도 리용 가치가 큰 나무들을 더 많이 포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군안에 한 2만 년 정도의 산림에서 창원법부라 나무를 비롯해서 이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기 위한 이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일군이나 이런 선행다리들 연계 가지고 또 지금 푸른 가지 삽목을 그래서 2회전 정도 우리 진행해서 지금 한 20만 그루 정도 생산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가을철에 한 10여 정도 조성하고 가을 전방적으로 70여 정도의 뽀뽀라 나무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순림으로 조성되어 있던 이 산림에 이 산열매 나무림을 줄사이 간격으로 혼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우리의 것을 더 많이 창조하고 극력 아껴 쓰기 위한 기풍이 확립돼 가고 있습니다. 조리학 사업은 이 땅의 매국민들이 이루어놓은 물질 족보를 나라의 국강 발전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그럼 먼저 최근 시안의 전기조리학 사업에 대해서 평양시 전력감독대 일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략은 그 거층선이라고 전기 한 와트를 전략하면 한 와트 이전기를 생산하는 거랑 같지 않습니까? 이 전기 전략 사업을 서울에 하게 되면 나라가 아무리 그 전기를 많이 생산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나 같단 말입니다. 정말 그 나라를 위한 그 애욕심이 없으면 이 전기 전략 사업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안의 그 모든 단위들에서 정전기 설치 사업, 이 전기 보일러, 능동용 보일러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 단열벽돌 도입하기 위한 문제,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전기 전략 사업을 더 짜고 들어서 평양 향료 공장에서는
전기 생산에 쓰는 전기 보일러들을 전기 절약형으로 개조해서 많은 전기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가 이번에 우리가 새로 개작한 중기 발생기입니다. 이 중기 발생기가 이전에는 1시간에 27kg 소모하던 것을 우리가 이번에 우리 기술 집단이 새로 개조함으로써 1시간당 5kg 소모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나니 1시간에 벌써 22kg 절약함으로써 하루에 176kg라는 전기가 절약되고 벌써 한 달이면 4,000kg 남아 절약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장에 있는 전기 발생기 속대들을 모두 능동형 전기 보일러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설비를 개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자고 결심만 하면 버티는 일이 없다는 거, 또 우리가 서로 지혜와 힘을 합치니까 막혔던 거리도 저절로 다 풀리고, 그래서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전자 폐기물을 재자원화해서 많은 원료와 자재를 절약하고 있는 단해들 중에는 하나음악 정보센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살리자고 결심하고 달라붙을 때는 사실 될 수 있겠는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따져보기 전에 우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모색하고 달라붙자 해서 수지 앞면 부분 같은 건 협동단위로 가서 제작해 오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살리면서 제품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적으로 우리가 100여 대의 제품을 생산했을 때 그것이 나가서 인민들로부터 신소가 제기됐을 때는 앞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사 지표 수준이 낮았다는 거, 이걸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가 면에서 30%를 전략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 재자원화 전략 사업도 역시 이 사람의 마음이 발동되고 자기 자신의 사업으로 되고, 이거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결실을 볼 수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전자 폐기물들에 대한 수집 영역을 더 넓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 손소독기를 비롯해서 전자제품도 재자원화해서 만들고 있는데, 재자원화된 새 전자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김철주 사범대학 부속 평촌구역 해운초급중학교에서는 절약 사업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실천으로 깨우쳐주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매 층마다 절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절약함에 다 쓴 학용품이나 뭐 쓰게 된 생활용품들을 넣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이 절약함에 유해자재를 넣도록 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숨에서의 보내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이미 배운 내용들을 활용하면서 창안품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창안품 전시도 진행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자기도 이 유해자재를 가지고 뭔가 한 가지 만들겠다고 하면서 막 너도나도 뛰어듭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 학생들이 만든 창안품입니다. 동무들과 협조도 하고 또 부모들과 또 방도들을 발음해서 유해자재를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창안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자재가 들어가는데, 이전 시에는 학생동물이 다 뿌리던 곳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거 창안품 만들면 보니까 학생동물들이 야, 그전에 왜 내가 그것을 버렸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거 버릴 거 하나도 없구나. 만들어 보니까 정말 버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약함이라는 게 오늘날에는 이렇게 버물로 전환돼서 학생동물들이 하나도 버릴 거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자학적으로 애국심이 있는가 없는가, 또 있으면 얼만큼 있는가를 평가해주는 시금석. 이처럼 여러 단위들의 경험은 누구나 절약 기풍을 체질화해 나갈 때 나라의 부흥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입니다.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오랫동안 한 직종에서 한 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창광문에서 열망관리 및 수리를 맡은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최충국 동지도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봉사가 끝난 밤 시간에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손님들은 이런 봉사자들도 있다는 데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충국 동지의 사회생활 윤화는 38년. 열망관을 따라 그가 걸은 길은 3만여 킬로미터. 인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자기를 묵묵히 바쳐가는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는 애국의 자옥이
한 직종에서의 38년에 그대로 비껴 있습니다. 반장동지는 이 사회의 촉발적을 떼서 이 사회 창강원에서부터 일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자그마한 자기 성실한 땀이라도 또 바쳐야 된다는 거, 여기서 자기가 주저하게 되면 안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이거 언제나 자기 몸을 아낌없이 다 바쳐왔습니다. 그래서 반장동지 그 재간으로 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이런 목적이 없는가 하고 이거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반장동지는 일터에서 다 이거 떠나간다면 이 자리는 누가 메꾸겠는가?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꼭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이 일은 정을 붙이기 탓이라는 거. 만 일은 한 직종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 직종에서 이 38년이라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처소를 이걸 애국심이라고 봅니다. 그저 딱 한 가지로 용접조단이 빚는다 무조건 여기서 잘 두지 않는다. 이거 한 가지 계속 했단 말입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안고 한생을 바쳐가는 국민들 속에는 평산군 산림경영소 총수 산림감독분소의 공훈 산림공임이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윤경국 동지도 있습니다. 윤경국 동지는 43년간 총수리에 2,460여 정도의 산림을 조성해서 군안의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윤광철 동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고향 산초를 푸른 수북어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입대하던 해 아버지가 공원 산림공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둘러보면 온통 산밖에 없는 이 심심산골에서 오직 고향을 위해서 묵묵히 자기를 바쳐온 우리 아버지를 조기 알고 있다는 그 궁지로해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제일 훌륭한 사람으로 안겨왔습니다. 그래서 군사모를 마치고 대를 이어서 고향의 이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경국 동지에 대해서는 사계절 이 푸른 숲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림 감독원으로 40여 년 정말 말처럼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원들 모두가 우리 윤경국 동지처럼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새겨 안고 자기 담당님의 진짜 주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은 10년, 20년, 30년 후에야 빛이 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오직 자기의 깨끗한 양심, 진심을 이 산에 묻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용예롭게 사수한 전승세대를 존대하고 위해주는 사회적 기풍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류경 안과종합병원의 의료 일꾼들이 전쟁 노병들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례는 정비서 동지께서 전쟁 노병 동지들이 건강해서 앉아만 계셔도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무한한 힘이 되고 우리 혁명에 커다란 거모로 된다고 하신 그 말씀에서 정말 우려일꾼으로서 생각되는 바가 많았습니다. 적을 위해 한 목숨 바쳐 싸운 전쟁 노병 동지들이 생활상 불편이 이렇게 잘 덜봐주고 그들이 이제 밝은 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과 의사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노병들이 연세가 많게 되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시력장애가 들어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안에 전체 의료일꾼들은 병원을 찾아오는 전쟁 노병 동지들에 대한 우선적인 의료봉사도 해주고 집까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검사도 해주면서 필요한 능력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 검사를 한 대 기초해서 눈에 맞는 안경도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5.1 경제기술교류사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로병들과 혈육의 정을 맺고 그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을 용예롭게 사수하고 지켜준 러병 동지들은 정말 우리들의 고마운 운인들이고 또 스승이 아닙니까? 그래서 명절날에도 찾아가고 또 생일날에도 찾아뵙고 모든 청업원들이 러병 동지들 일이라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생각하고 정말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국 창건 기념일이 다가오니까 조국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운 러병 동지들에 대한 이 고마움의 마음이 더 강렬해지고 또 러병 동지들에게 마음이 더 썰렸습니다. 그래서 러병 동지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보약들도 마련하고 또 우리가 직접 러병 동지들 마음에 꽉 맞게 피복 제품들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러병 동지들을 만날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우리 광화국기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광화국기자 우리 수리님께서 찾아주신 저국이었고 그래서 전쟁 시기 적탄에 맞고 쓰러지면서도
정말 광화옥기만은 선에서 넣지 않았으며 한 사람이 들고 나가다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이 뒤를 이어서 광화옥기를 휘날리면서 탈진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1950년대 용전사들이 휘날렸던 이런 광화옥기를 오늘은 우리 새세대 청년들이 전업 높은 우리 국가의 하늘가에 높이 휘날려야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 속에 우리의 것이 제일이라는 소중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애국주의 교양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강구역 봉화소학교에서는 국가 상징물들에 대한 다매체 편집물들과 애국주의 교양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학생들의 교수 교양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특성으로 볼 때 그리고 세계관 형성에서도 이 시기가 아주 기초적인 그런 시기로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새긴 것은 일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로부터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조국을 더욱더 빛내어 나가려는 이러한 마음을 키워주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지난 시기 교양과 교수 내용이 분리돼서 진행되던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고 교양 내용과 교수가 밀접히 하나의 주제 속에 연관되도록 다매체와 교양 자료를 결합해서 이제 교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외 소조 운영계획이라든지 벽직관 하나에도 학생들이 우리의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국가 상징물을 위주로 해서 구비하고 학생들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항시적으로 보고 듣고 익히고 또 창작품 전시회 이런 것들을 널리 조직해서 학생들 속에 우리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중구역 대덕문 유치원에서는 국가 상징물을 통한 애국주의 교양을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시기 어린이들은 사고가 매우 단순하고 또 주의 지속성이 짧으며 또 놀이에만 치중하는 이런 심리 상태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어린이들에게 사물 현상에 대한 많은 지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존경하고 또 동무들을 사랑하고 또 조국을 기중히 여기는 이런 애국의 마음을 키워주는 것은 우리 교양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것을 기중히 여기고 우리의 노래 또 우리 민족악기를 더 기중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하는 이런 교양 사업을 계기와 공정에 맞게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과 모임에서도 국가 상징을 통한 그런 애국주의 교양을 어떻게 주겠는가 하는 이런 교제 토론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다민체 편지물들도 우리 교양원들이 자체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도 직관들을 많이 제시해 놓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어린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글 공부를 하나 하고 또 이제 악기를 하나 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조국을 빛내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도록 교수 교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산 과수종합 농장에서 수확한 사과를 실은 과일 소송대가 원산시에 도착했습니다. 고산 과수종합 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올해 기후가 불리하고 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애써 가꾼 사과들을 알알이 골라 원산 육아원 애육원을 비롯한 학원들과 여러 단위들에 보내주었습니다. 선물 복숭아에 이어 또다시 향기 넘치는 맛 좋은 사과들을 받아하는 원산시안의 원아들은 날이 갈수록 도이 만지는 우리 당의 은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6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2,194만여 명, 사망자는 458만 8,1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메리카 지역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 확산으로 해서 이 전염병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감염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해서 감염자들이 계속 급증하고 입원 환자 수와 사망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첫 감염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2천만 명에 이르는 데는 거의 1년이 걸렸지만 그로부터 다시 2천만 명이 증가하는 데는 8개월이 걸렸습니다. 5일 현재 이 나라의 총 감염자 수는 4,080만여 명, 사망자 수는 66만 6,200여 명으로서 세계적인 감염자와 사망자 수의 각각 18.4%, 14.5%에 달한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도 델타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9월에 들어와서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6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리오데자네이루시는 델타 변이 비루스 전파로 해서 보건 상황이 계속 악화돼서 고도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정부는 9월에 사람들의 유동이 많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모든 여행자들이 방역학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규정대로 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현재 520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11만 2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최근 이 나라에서는 해외 입국자들 속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사천성에서 여러 날째 내린 무더기 비로 흙사태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천성의 어느 한 도시에서 5일 오후에 일어난 흙사태로 320세대가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흙사태로 가스관이 파괴되고 전력 공급 체계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다음, 볼리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인 뽀뽀호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길이 84km, 너비가 55km 정도였던 뽀뽀호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주변 농장들에서의 지나친 물 사용으로 인해서 지금은 완전히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토착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물온천지가 사라진 것이 기후변화뿐 아니라 광산에서의 환경오염과 같은 산업활동에도 기인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뽀뽀호에 고여있는 나머지 물마저 빠른 속도로 증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최근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종문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전시회는 3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올해까지 4번째로 열렸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종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12가지 서로 다른 풍경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설계가들은 선명한 색채를 띤 많은 종의 꽃들을 이용해서 역사와 문화를 사실에 근거하여 이채롭게 형상한 여러 형태의 특이한 화단들을 조성해 놓았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동해안 중부 이남을 위주로 일부 지역에서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와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도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2도로서 평년보다 5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중부 이남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9월 8일 수요일 음력으로 8월 초이틀입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함경북도와 강원도의 바다까지요, 라손시에서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희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3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장풍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로 날씨입니다. 저선동해에서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산 것들이 꽃송이요 끄려니 선 닳도록 쓰다듬어 주며 기운 좀 사무칩니다. 빗바람 불수록 날이 찰수록 껴안아 주실 때 눈비 오르듯 어머니 어쩌라 왜 그리 따스했던지 심장은 불태워 나라나 키워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바라시는 바른 길 걷고 싶어 다 자라도 한생토록 그 선을 못 놓습니다. 길을 헛들까 마음 흐릴까 아픈 내 드실 그 품에 더더욱 파고든 마음 왜 그리
온 세상 다 듣기 외치고 싶어라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의 향도 따라 무한한 분발력과 투쟁력을 발휘하며 당대회 결정 관철의 첫해 목표 달성회로 과감히 전진하고 있는 시기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9월 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꾼들과 도시 군당 책임비서들, 인민위원장들, 사회안전, 검찰기관, 연합기업소, 중요공장 책임일꾼들, 내각과 해당 성중앙기관, 무력기관,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의정토의에 앞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한 목적